내일 이제 진짜가 옵니다. 네. 서울시장,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 이제 1위를 사전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가 이제 정원호 후보였잖아요. 근데 정원호 후보한테 막판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터졌어요.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,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제 배포한,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3개를, 그러니까 모름이나 무응답, 이거를 제외를 하고 100분율로 바꿔서 이제 발표를 하고,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걸 두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당 지도부 찾아가서 이거 경선 일정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또 이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고발하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공을 맡게 됐는데 이게 좀 변수가 될까요? 근데 큰 변수 안 될 것 같아요. 아.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좀 잔가지성, 좀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 같은데 네.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변수는 김어준 씨가 박주민을 미는 것 같다. 이게 진짜 변수가 될 것 같고요. 그걸 봐야 요건 거죠. 된다. 요거 때문에 네, 변수가 있는 네. 거고. 그리고 그렇죠. 요건 뭐예요? 그때 세모. 그러니까 세모. 김어준 씨가 사과를 해야 해야 된다. 되냐, 공소 취소 거래서 그 보도 관련해서 그때 이제 박주민 후보만 이렇게 들었죠. OX도 아니고. 근데 사실 그거는 변칙이잖아요. 원래 근데 반칙 아닌 제가 반칙. 들었는데 그 세모는 절대 없다라고 그럼요. 다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근데 들어갔고 그쪽 방송 보니까 네. 그걸 정무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룰을 안 지키면 정무적으로 잘하는 거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거기까지 그리고 하겠습니다. 네.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언론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그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한 그걸 낸 적도 있고 네.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꽤 많았기 때문에 네.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리스크가 될 네. 것 같진 않아요. 그 박주민 후보 쪽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96조인가요? 예.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해석돼 있으니까 왜곡해서 발표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. 근데 그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네.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헌적 해석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결국 귀납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과거에 이 방식을 사용해서 네. 공표한 적이 있고 작년에 이제 5월에 조선일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압도적이다 이걸 하면서 이제 100분율로 바꿔가지고 뭐 70%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네. 기사를 쓴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렇기 아,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랑 다를 것 캠프에서 같아요. 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.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중요한 아니요, 거잖아요.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각색을 해서 정말 그 장예찬 씨에 관련된 그 판례처럼 정말로 내용을 바꿔서 아니면 정말 판단을 흐트리게 할 정도의 왜곡이냐 여부가 이제 그 판단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네.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가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사는 이제 작년 5월 20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대로면 득표율 60% 70이 아니고 60% 가능성이다. 뭐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. 네. 제가 당의 입장. 보좌관 한 14년 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선거 제가 많이 치러보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또 선관위에 고발도 해보고 고발도 당해보고 임상 경험이 많다. 다 해봤어요. 근데 지금의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낙관적으로 그냥 안심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그런데 왜 당에서는 저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박주민 후보의 주장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. 선관위에 고발을 했잖아요. 선관위에서 이제 경찰로 일종의 송치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경찰도 뭐 문제가 좀 있다, 혐의가 있다 싶으면 이제 검찰로 송치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. 아, 근데 선관위하고 여시민을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도 마침 봐야 되는데 이런 전례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난감해 하던 차에 김재섭 의원이 고발하니까 야 그러면 경찰이 경찰이 있으니까. 어차피 할 거면 수사기관이 하는 게 낫지 하고 아이고 그거는 잘 이제 됐다 세모 든 거예요. 하고. 제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. 아.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선관위가 네. 그 지방 선관위하고 중앙 선관위하고도 유권 해석이 달라요. 맞아요. 네, 그런 경우가 많고 네, 맞아요. 어떤 그건 경우는 그렇죠. 네.
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나 모르겠으니까 하지 마.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상황으로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네. 이 선거 때 여론조사라는 거는 네. 계속해서 나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맡기면 사실 그 사람들도 판단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 받을 때 주무관들이 전화 받는데 네. 이걸 고도의 어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말 이 고도의 전략가라고 생각하는 선거 컨설팅의 귀재 네. 정광재 선생님께서 아. 오시는 길에 저한테 어. 이거 90만 원은 안 넘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아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돼서 이렇게 네. 재판 받을 수는 있는데 네. 90만 원 넘기는 어려울 아.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2위였는데 뭐 1위로 바뀐 그러니까요.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당연하시 것 때문이죠. 그런데 굳이 왜 이런 걸 해갖고 네. 한 거는 전 뭐 명백한 실수였다고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. 예.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뭐 이게 변수가 됐다 그랬잖아요. 이거 네. 진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. 이 문조털레우가 박주민에 붙은 것 같아. 아, 영감 안 제일 좋아. 표현의 자유를 많이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지금. 아니 이것도 얘기 못하면 저는 하죠. 아니, 나는 저분도 못해. 못하죠. 나는 못해. 전파사에서 못하지. 배우신 거 아니에요? 어? 그렇죠? 전파사에서 배우신 아니 심지어죠. 문조털레우는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저 그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. 저 댓글 내일 보고 뉴스공장 배웠어요. 나가요. 아 진짜요? 뉴스공장도 나 전파사도 나가고 뉴스공장도 나가세요? 아 요새 박주민 그 분이 딴지일보 가고 가입 인사하고 뭐 그쵸. 이렇게 뭐 그렇죠. 검증도 요즘 거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. 뭐 그때 뭐 했는데 그건 제 뜻이 아니고 네. 뭐 이렇게 했다고 열심히 하면서 해명글을 막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확실히 탄력이 붙었고 또 하나는 이게 있잖아요. 국민의힘의 지금 오세훈 시장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. 국민의힘과 정원호만 이긴다. 이러면 정원호 뽑을 것 같아요.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. 네. 근데 박주민도 이긴다. 박주민도 아. 이거 오세훈이랑 전현희 해서 후보도 이깁니다. 그러니까 경쟁력. 그런 상황이 오니까 여기가 약간 좀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민주당 DNA가 강한 사람으로 뽑아 게 안 좋을까?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주민한테 쫙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런 표심이 막판에 생길 수도 있겠다. 생긴 걸로 보인다. 뭐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? 약간 좀 부자 몸조심하는 게 커요 정원호 네. 후보가. 네. 이를테면 원래 처음에 네. 떴을 때는 네. 행정가, 유능한 행정가, 약간 중도실용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느낌을 준다였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의혹들에서 저는 가장 큰 피해는 약간 시민사회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. 그동안의 관성적인 민주당 느낌. 사실 그게 아니어서 떴는데 지금 이런 아까 뭐 초반에 나왔던 칸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저는 연결하면 결국 약간 옛날 시민사회와 유착된 민주당 후보 느낌을 준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일 것 같고 사실 그거를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게 좀 급하게 이게 지지율이 떠서 그런지 얼마나 큰 걸 우리가 먹으려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서울시장이 진짜 큰 네. 이렇게 유튜브니까 굿즈입니다. 큰 굿즈입니다. 대마. 대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해서 먹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정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그 전 회장 말씀처럼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정원호 캠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. 이게 논란이 되고 나서 또 검토를 했는데 법률가들한테 또 검토를 했는데 문제 없다는 설명을 또 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박주민 후보가 경선 와중에 경선 중단 요청까지 당 지도부에 하고 이런 방법까지 쓰지 않고서는 이게 본인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 캠프에 저도 이번에 선거법 쪽 공부해보려고 기본서를 찾았는데 네. 그 캠프에 기본서를 쓴 사람이 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요? 교과서를 쓸 정도의 법률 선거법 관련해서는 권위 있는 분들이 정원호 캠프에 많이 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아마 믿고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어떻게 보면 계속 정원호 캠프 쪽으로만 터트리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확실한 1등이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선 가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아무튼 내일 서울시장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런 변수들이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지는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